네, 안녕하십니까. 브론즈 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론즈 밴드를 이해하시려면 일단 분산이 뭔지, 그리고 표준 편차가 뭔지 아셔야만 하는데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11위평이 있는데 캔들이 계속 11위평과 별 차이 없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것은 분산값이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갑자기 양봉의 캔들이 계속 나와져서 평균과 좀 더 멀리 분산이 되면, 평균과 좀 더 멀리 이렇게 분산이 생기면, 그러면 분산값은 늘어난다. 그리고 다시 또 캔들이 평균과 이렇게 가까워지면 분산값이 줄어든다. 자, 분산값이 변화가 없다. 분산값이 늘어난다. 분산값이 줄어든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분산값이 늘어난다는 것은 표준 편차값도 같이 늘어난다. 즉, 캔들이 중심선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표준 편차값은 올라간다. 늘어난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표준 편차값은 줄어든다. 분산값이 변화가 없으면 표준 편차값도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어차피 다 되어져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값이 늘어나기 때문에 얘가 확장을 한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값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응축을 한 거죠. 표준 편차값이 늘어났기 때문에 확장을 한 거죠. 그러다가 표준 편차값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응축을 한 거고, 늘어났고 줄어들었고 늘어났다. 자, 이 말인즉, 자, 캔들이 중심선에서 멀리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분산이 되는 거죠. 분산. 말 그대로 그냥 흩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이 분산값을 계속 키우게 되는 것이죠. 총가상으로. 자, 육안으로 봐도 분산값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분산값이 늘어난다는 것은 표준 편차값도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브론즈 밴드 상한선은 확장을 하는 것이고, 하한선은 처음에 확장을 하다가 다시 응축한 이유는, 자, 분산값이 처음에는 늘어나다가 얘와 얘의 계산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일 뿐 계산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결국에는 얘와 얘는 항상 간격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이기 때문이죠.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얘가 왜 늘어나다가 왜 줄어들었느냐, 얘와 얘의 간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얘가 계속 늘어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와 여기를 간격을 맞출 수밖에 없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 얘는 처음에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것이다. 얘가 끝까지 늘어나면 얘도 끝까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얘는 이렇게 되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뭐 볼린저 밴드 가지고 뭐 여기 엄청난 무슨 뭐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요. 사실 이 원리를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원리를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조차도 그냥 그림 보고 점괘를 맞추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자, 여기서 고점인지 어떻게 알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이제 원리를 알면서 판단을 하실 줄 알아야만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이 상승을 해야 되고 하락하면 안 되고 다시 상승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 캔들의 값이 계속 올라가면 확장을 하는 것인 것 뿐이고 중심선과 가까워지는 캔들이 진행이 되면 또 응축을 하는 것이고 중심선과 멀어지면 확장을 하는 것이고 중심선과 캔들이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면 다시 응축을 하는 것이다. 다시 응축을 하는 것이다. 자, 잘 보시면 자, 얘네들은 분산값이 커진 거고요. 자, 여기는 분산값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중심선, 즉 평균선에 캔들이 계속 달라붙어 있죠.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값이 줄어든다는 것은 표준 편차값도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응축을 하는 것이다. 자, 지금 왜 확장을 했느냐? 그동안은 평균값과 캔들이 거의 뭐 10일 동안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가 자, 얘 때는 평균값과 멀리 떨어지니 확장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평균값과 캔들이 이렇게 붙어버리니 응축을 한 거고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중심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장 큰 문제고 중심선이 언제 상승할 것인가는 이 평을 보고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갑자기 확장을 한 이유는 자, 얘 종가가 중심선보다 좀 멀리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확장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원리를 알면요, 볼린저 밴드 자체가 뭐 대단한 것이 들어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중심선이 상승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가장 핵심인 것이죠. 즉, 21일평이, 11일평이 상승하냐, 상승하지 않느냐, 그게 가장 핵심인 것이죠. 상승을 하기 때문에 캔들들이 이렇게 좋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니까 얘가 상승하는 것이고, 그리고 얘는 기초가 중심선 가격 플러스 표준 편차 값이기 때문에 중심선의 각보다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올라가는 각과 얘가 올라가는 각. 원리는 이런 거고요. 원리는 이런 거고, 기본, 가장 핵심은 중심선이 돌아서느냐, 상승 추세에 있느냐, 즉 이평이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이죠. 가끔은 어쨌든 뭐 볼린저 밴드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자, 중심선을 타고 캔들이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가 이건 있죠.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 선, 그러니까 상한선과 하한선 안에 캔들이 갇혀 있을 확률은 거의 95점 몇 프로가 되고요. 캔들이 상한선이든 하한선이든 밖으로 나갈 확률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확률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100%면 100개를 가정을 하면요. 100개를 가정하면 캔들이 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몇 개 안 되죠. 자, 몇 개 안 되죠. 100개 중에
실제로 종가까지 종가가 캔들의 그 상한선과 하한선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한 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볼린저 밴드의 원리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5%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런 게 생긴다면 엄청난 추세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를 무조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5%를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것 뿐인 거고요. 5%를 넘었으면 얘의 추세는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볼린저 밴드를 이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중심선은 이평이고 중심선 플러스 중심선 가격 플러스 표준 편차 곱하기 2가 상한선이고 중심선 마이너스 표준 편차 값 곱하기 2가 마이너스 하한선이다. 자, 캔들이 중심선에서 분산이 되면 표준 편차 값은 늘어나는 것이고 중심선 가까이로 오면 표준 편차 값은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볼린저 밴드는 응축을 하는 것이고 볼린저 밴드는 확장을 하는 것이다. 자, 응축, 확장 이런 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캔들이 중심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얘가 그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어렵지만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만 그냥 들어보시고요. 나름대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